특히 레버리지를 주식에 하신 경우에 갑자기 못 뽑게 된 분들을 꽤 저는 봤거든요. 분산하자. 그리고 위험을 잘 알고 투자하자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안 한다.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세요? 박사님.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. 행복감이 미세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? 안녕하세요.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. 오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. 자본주의에서 부자란 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. 예, 금융자산 10억 이상. 그러니까 집 말고 네. 운용하는 현금 자산, 그러니까 금융 자산만 10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는 부자라고 분류하거든요. 그런 분들을 뵈면 확실히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곧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봤고요. 그렇죠. 저는 몰락하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동산을 한 6 한다 그러면 4 정도는 주식, 채권, 외화 이런 쪽에 좀 다양하게 투자하려는 경향들 꽤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이 부자가 된 게 운이 좋아서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셔요. 그래서 잘 물으세요. 모르는 거. 몰락한 이유는 좀 근데 몰빵 투자. 예, 베팅 하시는 특히 레버리지를 주식에 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가 정말 큰 부자신 걸로 알았는데 네. 갑자기 못 뽑게 된 분들을 꽤 저는 봤거든요. 네.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저도 충격이거든요. 이렇게 성공하시고 존경할 만한 선배시거나 또는 아는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만나서도 되게 침울하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. 그런 경우들을 조금 뵈면 알게 됩니다.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또는 부동산이라는 게 성공하고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운용의 철학, 특히 50대 이상의 아까 철학에 말씀드렸지만 분산하자. 그리고 위험을 잘 알고 투자하자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안 한다.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좀 해보자.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.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세요? 박사님.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. 그게 제일 편하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.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있어요.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주 막히는 저 멀리 어디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타고 가려니까 엄청 막히고 또 운전해서 가려니까 주차도 그렇고 술도 못 먹고 그럴 때 고급 택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편한 우리가 대표적인 남의 시간을 사는 행동들이잖아요. 또 하나 또 이야기해 보자면 애기 가르쳐요 제가. 가르치는데 아들놈들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.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아들들이지만 그걸 제가 신경을 쓰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 녀석들을 가르치는 거 하느니 훨씬 성격도 좋고 잘 가르치고 공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가정교사나 과외교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저기 시원한 카페에서 아들 데리고 할 수 있게 저기 어디 하나 방 하나 잡아주고 시키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애기 성적도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게 뭔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습니다.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렵고 싸울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그렇잖아요. 우리 운전하다가 막힐 때 싸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왜 나오자 그랬냐부터 뭐 맛도 없네. 그러면서 연애하다가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해도 그러거든요. 그런 문제들 리스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. 택시 한 번 타면 해결된다고요. 그렇죠. 뭐 물론 돈은 많이 나오겠죠.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뵀을 때 좀 또 예전에 신세진 분 뵀을 때 편하게 선물 좀 드릴 수 있거나 또 금전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. 우리가 누구한테 뭐 받을 게 있으니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거 안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좀 축적되면 참 좋은 점이고 축적될수록 행복감이 대체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을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감이 미세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. 재밌죠? 제가 이쪽으로 한때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스터린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요. 돈이 얼마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불행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많았는데 그거는 요새 연구에서 많이들 부정되는.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감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.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더 편해지는 건 그래 그런 거죠. 아마 지금 이미지는 어울려오고 있을 텐데 그 옛날에 2010년도만 해도 부와 행복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거든요. 맞아.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? 박사님? 아니 전 아직 이까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만해질 뿐.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다. 조금씩 더 위로 어쨌든 계속 더 위로 간다. 그러니까 행복을 즐기는 방식들을
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크죠. 그렇죠. 그건 이해합니다.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체험, 이제 남의 시간을 사게 되면 이게 그 체험하는 거에서 힘든 일들을 그 아웃소싱 한다고 할 수 있겠죠. 아웃소싱 함으로써 더 편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, 세상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, 아주 뭐 안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어떤 그 콘서트나 경기 관람을 보고 싶을 때 돈이 좀 여력 있고 그러시면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잖아요. 그런 경우도 있죠. 실제로. 현실에서는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만, 화 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, 그러니까 돈을 슬기롭게 쓰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시간이 24시간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늘릴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. 내 시간에서 조금 의미 없거나 쓸모없는 시간들을 다 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줄여나가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적정한 그렇죠. 대가를 치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,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행복감이 올라가잖아요. 그럼 이제는 좀 월급으로 부자 되는 건 좀 힘든 세상이겠죠? 아니, 그런 직업이 아직 있긴 있죠. 있는데 이제 저만 해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잖아요. 애널리스트가. 그렇죠. 한때, 요즘은 뭐 인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만 예전 201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참 선망받는 직업이신 시절도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RA라고 합니다. 저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요. 이제 저희 밑에 직원을 뽑아요.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도 잘하는, 또 면접할 때 굉장히 밝은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친구를 뽑아서 한 1년 데리고 있으면 한 10분 중에 6명, 7명은 그게 그만두세요. 왜요? 물론 이제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일을 많이 시키니까 또 남도 저만큼 일하길 바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이 똑똑하거든요. 아, 내가 요걸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자문자답해 본 거 아닌가. 그리고 이걸 몇 년 더 해야 내가 목표하는 수준의 어떤 그 가치, 비전, 이걸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본 결과 나갔겠죠.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저희 직업이 전망도 받고 좀 초년에 고생해서 그렇지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었었는데 이제 끝났구나. 또는 옛날만 못하구나.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은 직업이,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직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우리나라 사회가 옛날처럼 고성장하고 뭔가 대박이 나는 비즈니스들이 좀 여러 개 있었던 시절이라면 이제 지금은 잘 나가는데 몇 군데만 좀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직업도 양극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대가 다 찬 다음에 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공과대학이 찬다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거죠. 아무리 어렵다 해도 월급쟁이보다 그래도 뭐 의사 일이 어렵다라는 걸 알지만 의사가 더 낫고 또 약사가 더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,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래도 역시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높은 입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안정적인 인정해야죠.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인정해야죠. 그런 거. 뭐 저는 박사님의 연봉 궁금하지 않고요.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취업을 하면 애널리스트 그 신입 연봉 어느 정도 되나요? 좀 적은 편인데가 한 3천만 원대에서 좀 괜찮고 소득이 좋다라고 알려진 회사 같은 경우는 한 6천 정도까지도 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높은 연봉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상위권 기업들, 제조업체들 중에 괜찮은 데보다 낮은 연봉이 됐으니까 그렇죠. 엄청 좋은 인재가 이제 예전만 못한 거죠. 뭐 삼성만 해도 더 되죠. 더 되니까 PS 받고 해버리네. 네, 더 되죠. 참고로 이렇게 같이 합격해놓고 다른 데 간 그런 직원들도 금융권에 있으면서 제가 꽤 봤습니다. 최근.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권이 예전만 못한 면도 좀 있는 거죠. 이 문과 졸업자들이 요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금융권이 아주 큰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나오고 인센티브를 올리신 분이 몇십억 벌었다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인 그 신입이랄까요? 착 들어오는 분들의 연봉이 옛날 그때 팍팍 올라가던 200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주는 회사와 적게 주는 회사 사이 갭도 커진 것처럼 업계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경향은 있는 거죠. 자,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하고 좀 없애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두 가지.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편견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리나라 부자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. 확실히. 뭐 어떤 자산, 부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
어떤 집단 또 저거는 이래 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출발을 못 합니다.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거 인정하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분노, 질시, 그리고 좌절 이런 거 속에 안 쳐다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을 늦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출발점을 늦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캐세라세라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에이 이렇게. 근데 한 해 한 해가 젊을 때 한 해 한 해가 다르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좀. 두 번째는요. 좀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한번 투자를 해보면 내가 왜 아까 달러 예금 이야기했냐면 한번 저건 되게 리스크도 없잖아요. 왜냐하면 뭐 환율이 앞으로 빠져봐야 뭐 700원 가겠어, 500원 가겠어. 그렇죠. 뭐 많이 빠져봐야 지난번 저희 북미 정상회담 할 때 1,050원이었는데 뭐 많이 빠져봐야 지금에서 150원, 100원인데 리스크는 그렇게 없으면서 위는 열려 있는 상품이니까 이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, 저축을 시작하시는 분한테 좋은 상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투자를 한번 해보면요, 그 다음부터 환율에 눈이 되게 많이 가요.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의 시작을 해보셔야 공부가 됩니다. 좀 질러보세요. 그러니까 소액이잖아요. 뭐 예금에 뭐 금액을 큰 금액 넣으시겠어요? 그냥 뭐 몇백, 몇십만 원 넣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라도 하기 시작하면, 이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우리 사주 받고 난 다음부터 주식 공부하시는 분 많잖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그런 것처럼 좀 공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들이셔야 돼요. 예,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요, 이게 정성도 없어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. 책도 좀 사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그게 필요합니다. 그 자세. 공짜로 하겠다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넣고 또 책도 좀 사고 유료 강의도 좀 다녀보시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매다, 주식 공부다, 뭐 이러면 물론 뭐 이상한 강의도 많은 거 알지만 검증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강의들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오히려 이 초저금리 시대가 이게 유동성이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